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한 공장. 먼지가 가득한 공장 한쪽에 볏짚이 수북히 쌓여 있다. 볏짚이 없는 우리 민족의 생활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상들은 의식주를 벼와 볏짚으로 거의 다 해결했다.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멍석을 만들고 온갖 농기구를 만들었다. 집 지을 때 볏짚 이형으로 지붕을 덮고 흙벽을 칠 때에도 볏짚을 잘게 썬 집여물을 섞어 사용했다. 이처럼 예로부터 활용 용도가 다양한 볏짚은 최근 친환경 주택 건축의 주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볏짚보드라고 해가지고 집 짓는 단열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곳이에요. 볏짚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대 위에 일정한 방법으로 짚을 풀어 올린다. 볏짚을 길게 늘어뜨려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짚을 기계 안에 넣어서 고밀도로 압축한다. 볏짚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푸라기 안에는 손으로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만 이렇게 수천 수백 가닥을 뭉치면 도구 없이는 끊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진다. 이렇듯 단단하게 뭉친 볏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작업대 위에 볏단을 놓는 일이 계속된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바짝 건조한 볏짚은 건드릴 때마다 먼지를 자욱하게 낸다. 이거 들어 만져야 되잖아요. 네. 이거 먼지가 엄청 하죠. 아, 먼지요? 이거 안 뛰면 죽어요, 죽어. 아유, 전부 다 힘들죠. 세상이 다 살기 힘들잖아요.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쉴 틈이 없는 작업자들. 미세한 먼지도 괴롭지만 지푸라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금 큰 부스러기들은 날카롭고 거칠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사릴 수도 없는 일. 게다가 기계로 들어가는 볏짚은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일정한 규칙대로 쌓는 것이다. 겹을 두는 거예요, 겹을. 어떻게 해요? 맞물려서 들어가게끔 같이. 이걸 위에 안 놓으면은 네. 끊겨요, 이게. 한 겹은 고르게 정리해서 펴고 다음 겹은 흐트러서 올리고 다시 고르게 펴는 방식으로 총 5겹을 쌓는다. 이렇게 해야 지푸라기끼리 엉겨서 뭉치고 밀도가 높아져 단단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볏짚 가공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다. 볏짚이 수분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작업 공정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 작업 조건에 따라가 조금조금 차이는 나는데, 네. 그저 하루 한 6, 70장 보면 될 거예요. 하루는 아프죠. 이런 피로도 오고 오면 그건 하죠. 그래서 또 작업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볏짚은 구하기 쉽고 다루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무, 돌, 쇠, 콘크리트의 건축 자재의 자리를 내주었다. 현대 주택의 재료로 활용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약한 탓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고강도로 압축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천연 단열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계로 압축하는 작업이 끝난 볕단을 다른 작업장으로 옮긴다. 벽체를 만드는 것이다. 가공한 볕단을 나무틀 크기에 맞게 절단해 올린다. 그리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건축할 집 벽의 설계에 맞춰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볏짚하고 나무 구두체하고 네. 이렇게 결합을 잘 하면 아주 좋은 친환경 소재로 된 벽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단열재 등에 가장 좋은 게 볏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볏짚을 댄 나무 틀을 뒤집는다. 뒤쪽 공간에 소금을 깐다.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볏짚의 부식을 방지하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들어간다. 검은 색깔을 보니 숯 같은데 원료가 특이하다. 왕개 훈탄숯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넣으세요? 습기 제거, 벌레 제거, 네. 그 다음에 인체에 아마 숯이 좋다고 이걸 얘기를 하죠. 소금과 숯은 흙집을 지을 때도 많이 쓰는 재료다. 집의 습도를 조절해주고 살균 작용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숯을 깔고 난 위에 다시 얇게 소금을 뿌린다. 나무틀 중간에 빈 공간을 소금과 숯으로 채웠다. 그 위에 다시 가공한 볏짚을 올린다. 나무, 볏짚, 소금, 숯.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가져온 것뿐이다. 올린 볏짚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면 벽체가 완성된다. 유해한 환경물질을 전혀 내뿜지 않는 벽체.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던 볏짚이 이처럼 훌륭한 건축자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볏짚을 사용해 집을 짓는 것은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기능적인 가치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토탈 여기서 10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200 나오는 거죠? 200에서 220 사이. 두꺼워야 단열이 잘 되니까. 단열이요? 예, 단열 때문에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친환경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볏짚을 사용한 주택 시공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시공이 한창인 현장에도 바람 때문에 작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큰일 났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이 뭐 제주도는 워낙 바람 불으니까 지금 뭐 맡아내기 쉽지 않겠는데. 바람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일. 바람 탓에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붕 작업을 하는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여기서 바람이 세긴 세다. 비 오거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불면 이러면서 집에서는 안 해. 아, 그래요?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려고.
경력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 그렇지만 다람쥐가 나무를 타듯 능숙하게 높은 구조물을 오가며 일에 집중한다.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작업. 석가래 하는 작업입니다. 석가래. 석가래요? 네, 석가래. 지붕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하면 갈비뼈. 갈비뼈요? 네. 집에 갈비뼈. 바람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의 특성상 작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높은 곳에서 움직여야 한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든 위치에서 무거운 나무를 들어 맞추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이다. 게다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작업자 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아찔한 높이, 불편한 작업 공간. 지붕 작업은 그 어떤 과정보다 위험 요소가 크다. 오랜 경험 없이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작업을 하세요?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기 때문에 공사기간. 바람도 심해가고, 위에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육지 같지 않고, 처음에 들어간 작업들이 추위와 더위는 물론 지역마다 날짜마다 달라지는 날씨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이들. 이처럼 집을 짓는 일도 쉽지 않을 만큼 날씨의 변덕이 잦은 지역 특성상 작업자들은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안전을 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어느새 지붕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게 완성된 모습이다. 예쁜 마감재를 밑에 깔고, 이제 볏집이 올라갈 겁니다. 볏집이요? 네, 볏집 보드라고, 네. 볏집이죠. 지붕하고 벽체에 볏집이 들어갈 겁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모습을 나타냈다. 지붕에 볏짚을 올릴 차례다. 약 120제곱미터 규모의 집 지붕에 올라갈 볏짚의 개수는 220여 개. 반복되는 작업에 힘도 들고 볏짚 먼지도 참아야 한다. 땀나고 볏짚 먼지 묻으면 네. 무지 따갑죠. 그래서 다 이거 지붕 작업, 볏짚 작업할 때는 네. 다 피하려고 그래요. 저절로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로 작업하는 내내 볏짚 먼지가 날린다. 이 일은 힘들지만 이 볏짚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수하는 것이다. 볏짚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여럿 모여있는 다공성 구조라고 한다.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기 좋은 재료인 셈이다. 초과 지붕이 양철 지붕이나 돌 지붕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지폐 단열재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이 따가운지 연신 눈을 깜박이는 작업자가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다. 여름에는 더위, 네. 겨울에는 추위. 현장에서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뭐 그늘막이나 뭐 이런 게 내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죠. 뭐 직업의 애환이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수 생활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